안녕하십니까. 전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전 과목을 지도를 하니까 전 과목 지도하는 학생을 과외를 할 때 알아서 가르치시라고 하는 과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과외라고 했는데 이제 물어보러 소개해서 했던 수업 파일, 그 멘토링 수업 파일이 있어서 그 멘토링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 적용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적이 있는데 소개시켜드리고 좀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학습 외에 또 어떤 수업들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부방에서도 뭐 이런 수업들을 해주니까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뭐 중등 학생 경우에만 이렇게 가능하겠죠. 뭐 고등학생은 안 되고. 첫 번째, 이제, 처음에 만나면은요, 이제, 호기심 문답 해갖고, 질문대답 수업도 합니다. 학생 기초에서 서로 질문하기 번갈아 가면서, 아니면 뭐, 학생이 질문하거나, 제가 질문합니다. 그래서, 뭐, 수시로 뭐,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해서 말문을 트이는 시간이죠, 말문. 이게 이제 1인 수업은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팀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이제 학생들과 문답하고 발표를 할 때 뭐 자기소개 정도 합니다. 자기소개. 근데 처음부터 자기소개를 하면 안 되고요. 자기소개는 두 번째 정도 해야 되고요. 자유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자유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뭐 대표로 질문하는 학생이 있죠. 그래서 누가 리더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이 학생들이 어떤 걸 원하는가, 그리고 부모들이 소개시켜서 왔는데 어떤 수업을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학생 반 정리를 하면 1대1 수업할 때 학생 반 청소를 해주다 보면 그 청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교재는 뭐 봤나, 그 다음에 학생들이 현재 보고 있는 교재는 뭔가, 그 다음에 그 전에 배웠던 수업의 파일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수업 파일은 뭔가, 어떤 식으로 필기를 했나, 그 다음에 그 전에 노트는 뭐고, 버려야 할 거는 뭐고,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뭐고, 그 다음에 책자를 보면서 이건 이렇게 수업해주고, 이건 이렇게 수업해주고, 이거는 이렇게 수업하고 좋지 않을까? 하고서, 학생 교재 중에서, 책 중에서 수업할 과정을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보통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마다 방청소, 3개월이나 6개월마다 방청소 하고요. 가방도 정리하고, 파일 정리하는 법, 노트 정리하는 법, 그다음에 책에다가 쓰는 법, 이런 걸 보이는 족족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 정리를 합니다. 이제 이거 자체가 수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1인 수업부터 이제 쭉 한 다음에 팀 수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1인 수업 이렇게 수업을 하기도 하고, 청소 수업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청소 수업, 이건 문답 수업, 그렇죠? 이거는 문답 수업, 이거는 청소 수업.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화로 본 창의력 해가지고, 그쵸? 동화로 본 세상이라는 옛날 카페를 제가 했었고, 동화샘서라는 논술 카페도 운영을 했었는데, 매니저를 했었는데, 어쨌든, 동화로 본 재밌는 이야기로, 뭐, 창의력이나 발상이나, 그쵸? 다음번에 이제, 동화로 보는 창의력인 문제 같은 것들을 또 이제 유튜브에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화로 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 2-3천 명한테 물어본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자, 개미와 배짱이는 놀기만 했는데 악기는 어디서 났을까요? 3초 안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답변을 통계를 내니까 성향이나 성격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런 것처럼 장화 신은 고양이는 왜 장화를 신었나요? 유리구두는 왜 유리구두인가요? 왜 유리구두는 신데렐라한테만 딱 맞나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맞고, 이런 거. 그렇죠? 유리구두가 발크기가 변화없으면 어떤 할머니한테 신겨서 딱 맞으면 할머니랑 왕자가 결혼했을라나요? 뭐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창의적인 문제, 동아쌤이 만들었던 창의적인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을 트는 게 문제죠. 이제 말문을 트면 학생하고 대화가 가능해지면 이제 다 푼 교과목을 분석해주고, 교재, 규조, 공부하는 법, 그 다음에 틀린 거,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부법을. 그래서 다 마친 교재를 그 전에 썼던 교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버리지 않고, 체크를 한 다음에 버릴 것, 버리지 말아야 할 것, 모아놓을 것, 다시 볼 것, 이런 것들 구분을 해주죠.
그런 다음에 뭐 본인이 스스로 그죠? 공부를 하게 하는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 아이가 공부를 한 거, 공부하고 이렇게 세트를 만드는 것, 국영수 세트를 만드는 것은 다음번에 제가 세트 공부법 뺏고 이제 다시 올려드릴 거고요. 공부를 한 거 질문 답변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법 책자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이 책자를 가지고 학습법 특징을 갈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공부하는 방법은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아쌤 시작한 자기주도 학습법 책자를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논술을 할까, 역사 논술을 할까, 독서 논술을 할까, 이렇게 태기를 하기도 하고, 각각 뭐, 수리 논술 한 번, 역사 논술 한 번, 뭐, 독서 논술 한 번, 그 다음에 체험학습 한 번,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뭐, 한 달에 8회 수업을 하면 수리 논술 2번, 역사 논술 2번, 독서 논술 2번 이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각각 수리 논술, 역사 논술, 수리 논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논술은 특징은 또 다음번에 또 별도로 또 녹화를 해야겠죠. 자, 과목별,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사전은 꼭 한번 가르칩니다. 한자 사전이든, 영어 사전이든, 집에 있는 사전 가지고 사전놀이. 그래서 사전의 특징, 사전을 공부하는 법, 사전을 이용하는 법.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니까 인터넷 검색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인터넷 어떤 식으로 검색해야 되고, 어떻게 찾아야 되고, 네이버에서 자료를 찾을 때 특성은 뭐고, 뭐 이렇게 자료를 찾았을 때 복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이렇게 인터넷 정리법. 인터넷 논술이 되겠네요. 인터넷 논술. 자, 그 다음에 체험학습 합니다. 2개월에 한 번 정도 체험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체험학습 가기 전에 과학과니면 과학 수업을 하기도 한다거나, 그래서 이론 수업하고 현장 체험하고 두 개를 이제 묶어서 합니다. 그래서 2달에 2개월에 한 번씩 서비스로 주는 거죠. 서비스로 준다는 이유는 뭐 특별히 비용 받지 않고 제가 이제 부담해가지고 데리고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그래서 제가 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큰 소리를 아이한테, 큰 소리보다는 제 말을 했을 때 애가 포상이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돈을 걷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잡으면 어쨌든 세트로 공부법을 시켜야 되니까 한자 논술, 그죠? 수리 논술의 기본 이해. 그래서 달마다 나가기도 합니다. 이번 달은 한자 논술 사회하고, 다음 달은 수리 논술 사회하고, 기초 수리 논술, 다음 달에는 뭐 독서 논술 사회하고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이 이제 책 읽는 방법, 학습법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그죠? 책 읽는 방법을 그래서 책 단련시키면서 책자마다 어떤 특징으로 책을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애가 정착돼서 이제 동아쌤 스타일을 알게 되면 자기주도 학습기록부, 학습 누적 기록부, 제가 이거 꼭 써야 된다는 이 자기주도 학습 기록부를 쓰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시험 계획과 평가를 진행을 하죠. 한두 번을. 그렇게 해서 시험을 끝나면 이제 도서관이나 서점을 방문해서 책을 사주거나 저녁을 사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선물하죠. 아이한테 책을 고르는. 그리고 이제 거의 보통 이렇게 하는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거든요. 그래서 멘토링 수업을 하는 애들이. 그러면 중학 언어 이론도 해줍니다. 왜냐면 중학 언어 이론을 해야 그 중학교 전체에서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서너 번 반복해야 되니까 바탕을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 노트 정리법이나 수학의 원리에 관한 것을 이해하도록, 요즘 같은 경우에는 추천합니다. 교육방송에 있는 이야기 수학사, 유튜브에 이야기 수학사 꼭 추천입니다. 이야기 수학사. 여자 수학 교수님이 와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잘 설명해 주시고 재미있습니다. 꼭 보기를 원합니다. 이야기 수학사, 수학 역사. 이게 90개 정도, 94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 수학사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도서관에서 봤던 수리 논술 책자를 응용해서 수리 원리와 진도 응용을 가르쳐주고, 이게 심하죠. 그 전에 이제 한자 논술, 수리 논술, 뭐 이렇게 독서 논술 하다가 그 중에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해서 아이 특성에 맞게 수리 논술을 나가거나, 아니면 다 끝나고 뭐 역사 논술을 나가거나, 이제 동시에 할 때랑 이렇게 따로따로 나갈 때는 이때는 이제 심화해서 나가죠. 역사 논술을 나갑니다. 그러다 이제 목욕탕 논술, 그 다음에 뭐 이발소 방문 하고, 저랑 놀아요. 그냥 먹고 애 따라서 애 하고 싶은 거 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국어도 하고 수학도 했죠. 역사도 하고 그러면 이제 영어 공부법, 해설 이용법, 정리법, 교재 학습법 뭐 이런 것들을 쭈루룩 하면 국영수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이제 세트 학습에 기반이 맞춰집니다.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6개월에서 1년 아이에 따라서 세트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적인 글쓰기, 논술의 기초, 글쓰기의 기초를 배웁니다. 논술의 기초를 배우고 그게 끝나게 되면 이제는 이제 공부하는 거는 이제 스스로 어느 정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객관식 시험 보는 방법이라든가 시험 준비하는 거, 원소회탐 공부하는 방법, 입시 준비하는 방법, 입시의 시기별 특징 이렇게 해서 입시 전체의 흐름이 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수업할 때는 이제 밥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아이랑 그냥 순수하게 대화를 하면서 학생 수업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1대1 수업이 기본적으로 완성돼서 이렇게 되면 보통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2년 정도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학생이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동화생한테 필요한 거 물어봐야 될 것 물어보고 필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독생한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런 자료가 없으니까 있는 거 아니까 찾아줄 줄 아니까. 그 다음에 아이디어 물어봅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이렇게 해요? 하고 아이디어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자료 달라고 하고 아이디어 같이 응용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일주일에 1회 정도 방문을 해도, 그쵸? 90분 정도 충분히 있어도, 뭐 60분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자기 스스로 공부를 진행하고 시간도 줄이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개인 수업이었고요. 이제 팀 수업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첫 시간에는 이제 자유문답해서 내가 이런 수업을 하고자 하는데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해서 이제 자꾸 끌어내죠. 안 되면 개인 소개라도 하든지.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하는 시간. 근데 이게 또 자기소개를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를 글로 쓰게 하고 한번 발표를 하고 개선해준 다음에 다시 또 발표해주는 대회 연습처럼 합니다. 그래서 대회 포상을 걸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 대회를 하죠. 그 다음에 아까 요 3번에 있는 동화로 본 창의력을 소개하면서 흥미 유발하고, 그쵸? 아이들한테 같이 창의적인 재미있는 이게 재밌구나 수업이 라는 걸 가르칠 거고, 그 다음에 교과물 사전 활용, 문답 규칙. 근데 이제 이 수업 중에 특징적인 거는 수학 사전으로 한번 수업해봤고요. 수학 사전. 초등학생들 수학 사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 사전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학 사전으로 한번 수업 나갔었고, 그 다음에 역사 용어나 아니면 과학 용어나 이런 거 사전 형태로 요새 초등학생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그에 관련된 이야기로 수업을 나가기도 합니다. 자, 똑같이 다푼 교과 과목 분석이나 교재 구조, 그러니까 이제 이 개인별 분석은 좀 적더라도 교재 구조랑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시간을 쪼개서 아이들별로 이런 구조에서 너가 이런 걸 틀리면 아까 설명한 이런 것을 참고하면 해결할 수 있다 라고 가르쳐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똑같이 자기주도 학습 책자로 학습법을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한테 그거를 자신의 학습법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발표하는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수리 역사 독서 논술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명이니까 과목의 기본 용어나 이런 것들을 객관식 문제로 만드는 창의 객관식 문제로 만드는 것을 해서 그걸 조합을 해갖고 인터넷에 제가 제 카페에 올려놓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체 팀 수업을 할 때 기본 용어나 공식의 이해를 하는 쭉쭉쭉쭉 전개하는 기본 용어와 공식을 이해하는 전개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팀이니까 퀴즈 대회, 미니 발표 대회, 주제 발표 대회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수업 관련 책자를 읽고 문제를 이제 뽑아서 만들게 하고 문제 만드는 법을 연습시키죠. 이제 서로 풀기도 하고 문제를 변형시키고 발전시키는 그쵸? 어떻게 보면 독서 발문을 하듯이 지도를 하고요. 시험 기간에는 이제 팀 수업은 딱 중단을 하고 총정리를 풀게 합니다. 총정리.
총정리를 풀게 해서 학습의 밸런스를 맞고 모르는 문제를 다 칠판에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또 찾습니다. 질문하면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해당 과목 노트를 작성하게 해서 노트 정리, 오답 노트 분석하는 거를 이제 숙제를 했고 친구들 것과 비교를 해보면서 장점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교 정리하는 수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팀이니까 앉아있어서 동영상을 청취하게 하고 집단으로요. 그걸 청취하게 쓰게 하고 동영상을 청취하는 모습을 본 다음에 그 좋은 점들을 다시 추가로 누적해주고 동영상을 똑같이 썼을 때 이 노트 필기. 왜 그러냐면 제가 수업하면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노트 필기한, 동영상을 노트 필기한 것들을 서로 보게 합니다. 자, 해당 과목 자료를 검색하고 정리하고 자료를 찾는 방법도 수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해당 과목 체험 학습을 하거나 이렇게 팀 수업을 할 때는 초청 강사를 모셔다가 테마를 가지고 수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이 접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영어 강사를 모셔다가 그 영어 문법을 3시간 동안 다 정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팀으로 되었을 때 1인도 조절을 하지만 장기 계획을 짜면서 자격증 안 짜는 약이나 이렇게 왜냐면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입시 체계 설명을 합니다. 해당 과목 자료, 수업 내용, 관련 자료, 스크랩북으로 해서 자기의 책을 만들게 하면 이제 스스로 예를 들어서 어떤 팀 수업 책을 주면 목차를 안 쓴 다음에 애들한테 목차를 다 만들게 합니다. 이걸 보고 자세한 목차를 그렇게 해서 예습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책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과목 서술형을 평가를 하고 서로 돕는 방법, 그 다음에 협동 수업하는 방법 이것도 해보죠. 기본적인 글쓰기 수업을 하고 서로 평가하는 방법, 그래서 서로 추가로 원리를 더 서로 보강해 줄 수 있는. 자, 교재를 서점에 가서 책을 사주거나 도서관에서 도서관을 단체로 방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 리스트 목록을 쭉 쓰게 합니다. 다음에 제가 읽어보고 이 아이의 취향에 맞는 수업을 하나 또 고안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점 치는 걸 수업해주세요. 그래서 점과 운명 이런 수업도 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은 연구에서 합니다. 귀신 수업해주세요. 귀신. 옛날에 어떤 분이 제 정도가 없는데요. 성경 수업해달라고 그래서 성경 자료 한 달인가 모아갖고 수업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아이들한테 이렇게 팀으로 할 때는 이제 팀 회식을 하고 팀 회식 속에서 수업의 방향성 잡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건의사항도 받죠. 항상 대화하면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업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즐겨주면서 그 다음에 아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꼭 필요한 이거는 기초를 잡아줘야 된다는 중고에 가서 라는 걸 중심으로 채워주는 수업, 멘토링 수업. 그렇죠? 기반을 깔아주고 그릇을 크게 해주는, 그릇을 만드는 수업이 멘토링 수업입니다. 보통 1인 수업을 하면 보통 2년 정도를 진행하시고요, 평균. 이게 팀 수업을 하면 보통 6개월입니다. 6개월. 왜 그러냐면, 이거 정체성으로 한 과목만 하면 뚜렷한데, 이것저것 하니까, 그러니까 수학 더 공부하겠다고, 뭐 더 공부하겠다고 해서, 이 팀에서 불만이 생긴 사람 하나가 생기면, 이게 와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균이 6개월이죠. 보통, 평균이 6개월은 아니네요. 8개월이네요. 6개월에서 1년 사이니까. 한 8개월. 8개월 정도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심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분반을 하지 않으면 가장 큰 원인은 그렇습니다. 8개월 정도 지나면 기초가 끝나니까 상위하고 하위, 빨리 따라오는 애하고 덜 따라오는 애하고 나눠서 분반을 해주셔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분반을 못 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위가 불만이고 상위는 더 많이 하고 싶고 하위는 지금도 좋고 이렇게 의견이 갈리죠. 그래서 이 분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학부모들한테 이걸 반 나눠오세요 이런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1대1 수업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학생들이. 자, 이렇게 동아쌤의 학생의
중고생이 되기 전에 그릇을 만들어주는 멘토링 수업이었습니다.